이 시간에는 YTN 보도국 국제부 연결해서 아침까지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기정훈 기자. 예, YTN 국제부입니다. 네, 오늘도 한일 갈등 얘기로 시작하게 되네요.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기업이 피해를 보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한 일본의 반응 어떻습니까? 예, 일본의 주요 매체들 대부분 문 대통령 발언을 비중 있게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로 국내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경우에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었는데요. 네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이 발언을 주요 뉴스로 보도하면서도 일본 정부는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전하면서 문 대통령이 청와대 회의에서 일본의 규제 철회와 양국 간 성의 있는 협의를 요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통신은 특히 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에 주목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 이후에 문 대통령이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라고 강조를 했고요. 네. 국가 정상이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는 이례적인 국면이 전개됐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망은 어둡게 왔습니다. 한일 정상이 오랫동안 회담을 열지 않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만으로 수습 국면으로 전환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대응을 생각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전하면서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의 수출 규제 철회 요구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히려 한국 정부가 조속히 강제징용자 문제의 해결책을 내놓도록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NHK 방송도 문 대통령의 발언을 자세히 전하면서 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서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요미우리와 마이니치, 아사히 등 신문 매체들도 문 대통령 발언을 서울벽에서로 비중 있게 처리했습니다. 네, 이 한일 간의 문제긴 합니다만 사실 다른 나라들 중에서도 유독 중국이 주목할 만한 반응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 제일 먼저 비판의 목소리를 낸 곳이 중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대체로 이번 일본의 수출 통제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주로 미국과 비교를 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배워서 한국을 상대로 무역 제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 관영 CCTV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문 대통령이 일본의 수출 규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규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조치가 글로벌 공급 사슬의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며 철회를 촉구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직설적 논조로 유명한 환구시보는 일본이 미국한테 배워 무역 제재 놀이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인터넷 매체 관찰자망도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처럼 변해서 한국을 제재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글로벌 타임스는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가 끝나자마자 경제 제재에 나선 점을 비판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G20에서 일본이 약속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환경 조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사실 중국 매체들의 이런 태도는 미국과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입장에서 무역 규제가 확산돼서는 안 된다는 중국 정부의 우려가 깔려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일본을 비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과 싸잡아서 때리고 있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정작 일본에서는 규제 철회는커녕 추가 규제 방침이 언급되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NHK가 보도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를 발표한 지 한 일주일이 됐는데요. 일본 정부가 추가 규제에 나설 거란 겁니다. NHK는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 측에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3대 핵심 소재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원자재의 적절한 관리를 촉구할 생각이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네네. 또 일본 정부는 한국 측에서 움직임이 없을 경우에 수출 관리에서 우대하는 국가로부터 한국을 제외할 방침이다. 이렇게도 보도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규제 강화 대상을 지금의 3개 품목에서 일부 공작기계와 탄소섬유 등 다른 수출 품목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한국 측의 대응을 신중하게 지켜보기로 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이유로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고 거론은 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여전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관방부 부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 배경에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니시무라 부장관은 구체적인 내용에는 코멘트를 삼가고 싶지만 한국과 사이에서
수출 관리를 둘러싸고 최소한 3년 이상 충분한 의사소통과 의견 구현이 없었던 것이 배경에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뭐 정부 대 정부의 문제인 것처럼 보입니다만 실제로는 한일 전체적인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국민들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 시민 대표가 직접 일본에 가서 시위를 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환경운동단체인 푸른세상 그린월드를 30여 년간 이끌고 있는 박일선 대표인데요. 네네. 이 단체는 제1조선학교에 동화책 보내기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박 대표는 어제 도쿄 경제산업청 청사 앞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막걸리를 마시는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박 대표는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수출을 통제하는 것은 명백한 경제 침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한국인이 이뤄낸 민주주의를 짓밟고 한국 사법부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하려는 내정 간섭과 다름없는 것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런 만큼 양심 있는 일본 시민과 각계는 아베 정권을 비판하고 심판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일본 정부가 아니라 일본 시민단체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또 주목이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 화제를 미국 쪽으로 돌려보겠습니다. 이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한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자, 그렇다면은 이 비핵화 협상의 기본 틀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아직 그렇게까지 단정해서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한 안보 전문가의 주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건데요. 네. 제프리 루이스라고 하는 한 안보 전문가는 트럼프 정부가 인정하진 않겠지만 대통령이 북한의 핵을 걱정하지 않고 사랑하게 됐다는 인식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미 현직 대통령 사상 처음으로 군사 분계선을 넘었던 트럼프 대통령의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게 되는 결과가 될지 모른다. 이런 주장입니다. 미국의 비핵화 협상 목표가 후퇴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네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가 아닌 동결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핵 동결론이 나왔었는데 이것을 넘어서서 핵 보유국 인정론까지 제기가 된 겁니다. 당초 미국은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가 목표라고 밝혀왔습니다. 그렇죠. 이 목표가 하향 조정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인 것입니다. 앞서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북한이 협상한 대량 살상 무기를 동결하기 원한다고 말한 걸로 전해지면서 동결론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북 초강경파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의 교체를 거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후임자로 바로 이 비건 대표가 하마평에 오르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계속해서 간극을 보여오긴 했는데 이번에 작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한 거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북핵도 북핵이지만 이란도 계속 뉴스를 만들고 있네요. 이란이 이 핵합의 규정 이상으로 우라늄을 농축한 사실을 IAEA가 확인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가 이란이 핵 합의에서 정한 상한을 넘겨서 우라늄을 농축한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란 원자력청이 지난 2015년 7월 핵 합의 때 약속한 우라늄 농축 상한 한도가 3.67%였는데요. 그렇죠. 이것을 넘겨서 4.5% 이상으로 높였다는 겁니다. 이란은 더 나아가서 유럽이 핵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농축 농도를 20% 이상 높이겠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사실 우라늄의 농축 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핵무기에 쓸 수 있느냐의 여부를 말하기 때문인데요. 네. 농축 농도가 90%까지 높아지면 핵무기 원료로 사용될 수가 있고요. 실제 이란은 핵 합의 타결 이전에 20% 이상까지 우라늄을 농축했었습니다. 네. 이 북한에 대해서는 사실 약간 융통성 있는 모습을 보이는 반면 미국 절대로 이란이 핵을 가질 수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이란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죠. 예. 이번에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대표로 또 이란에 강력한 경고를 날렸습니다. 네. 펜스 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 행사 연설에서 이란에 대해서 미국이 참고 있는 것을 결단력 부족으로 착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미국은 이란이 핵무기를 가질 수 없도록 하는데 전념하고 있다면서 미국과 미국 군대는 미국의 이익을 보호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은 또 이란의 최대 압박을 지속할 것임을 거듭 밝히면서 이란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이란 국민을 돌보거나 아니면 폭력과 테러리즘을 퍼뜨리고 이스라엘의 살인적 증오를 내뿜는 대리인들에게 자금을 지원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력하게 경고한 겁니다. 네. 뭐 이렇게 이란이랑은 미국이 원래 사이가 좀 안 좋은 지 오래됐습니다만 미국과 영국의 분위기도 최근에는 상당히 애매해진 것 같습니다. 이 주미 영국 대사의 문건 때문이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주재 영국 대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서툴다, 무능하다, 불안정하다라고 묘사했다는 겁니다. 영국의 일간 데일리 메일이 보도한 건데요. 네. 킴 데럭 미국 주재 영국 대사가 현직 대사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최근까지 본국 외무부에 보낸 이런 내용의 이메일 보고서들을 입수해서 보도했습니다. 데럭 대사는 이 보고서에서 백악관은 유례 없이 고장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치하에서 분열되어 있다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더 정상적이 되거나 덜 어설프고 덜 서투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악평을 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오자 영국 외무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우선 성명을 내서 대사들의 견해가 반드시 정부 견해인 건 아니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도 데럭 대사 의견은 개인적 견해라면서 그는 미국 주재 대사로서 그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유출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공식적인 유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고요. 네. 헌트 외무장관도 외교 네트워크가 제대로 기능하려면 솔직한 의견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유출이 매우 우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유출에 책임 있는 일을 찾아낸다면 심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뭐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지금 유출됐다라는 게 사실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당사자죠. 이 트럼프 대통령 성격상 절대 가만히 있을 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은 한마디로 상대하지 않겠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 데럭 대사에 대해서 난 그를 모른다. 그러나 그는 미국 내에서 좋은 평가를 받거나 존경받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네. 더는 그와 상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아주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8일 예정되어 있던 만찬 행사를 앞두고 이 데럭 영국 대사의 초청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미국 내 외교 활동 배제 조치라고 판단이 되면서요. 떠나는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의 후임을 상대로 사실상 대사 교체를 요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트럼프 대통령답게 대응을 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기정훈 기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YTN 보도국 기정훈 기자였습니다.